동시성이다. 자, 생각해봐라. 내가 산소를 받아서 산화됐어. 그럼 누군가는 그 산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바로 이 얘기야. 내가 전자를 내놓고 산화됐어. 그럼 누군가는 그 전자를 어떻게 돼야 돼? 받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것이 바로 요거거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동시성 할 때 약간은 어떤 용어적인 게 들어가. 자, 환원제라는 것과 산화제라는 것이 있어요.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는 것을 환원제야. 그러니까 내가 산소를 내놓고 환원이 되는 거. 아니, 산소를 내가 받아서 산화되는 거야. 그럼 내가 산소를 받으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는 어떻게 되니? 산소를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즉 자신이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나 때문에 누군가는 환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산화되는 나는 남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환원제. 그래서 남을 환원시켜. 그래서 자신이 뭐가 돼? 산화되는 물질이 바로 환원제가 된다. 알지? 그 산화제는 뭐야?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즉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 환원이 되는 거야. 내가 산소를 내놓고 환원이 됨으로써 누군가는 그 산소를 받아서 산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원되는 나는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거지. 우리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 구리를 연소시켜요. 자, 산화구리가 되죠. 그러면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면서 자, 산화가 됐습니다. 산소가 산화구리가 되면서 환원이 됐어요. 그러면 요때 구리는 뭐냐? 자신이 산화되면서 O2를 환원시키지. 그러니까 이때 구리는 뭐다? 환원제라고 부른다. 그러면 O2는 환원되잖아. 얘가 산소를 주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산소를 주는 바람에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잖아. 그래서 O2, 환원되는 O2는 구리를 산화시키는 산화제로 작용한다. 그래서 용어적인 거야, 용어적인 거. 그래서 환원제, 산화제. 남을 환원시켜 자신은 산화되는 거. 이게 바로 환원제.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켜. 그럼 지는 환원돼야지 뭐.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 있어. 자, 다음에. 하나 더. 자, 자신의 산화가 잘 된답니다. 알지? 그럼 내가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남을 환원 잘 시키겠죠. 자, 그치? 그럼 이때 뭐라고 하냐? 나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남을 환원시키는 성질이 크다.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크다. 그래서 환원성 또는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여기서 용어 헷갈리면 안 된다. 알지? 자, 자신의 환원이 잘 된대요. 내가 환원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남을 산화 잘 시키겠지. 그래서 환원이 잘 되는 나는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성, 자, 산화력이 크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용어적인 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아연하고 구리 이온이, 자, 아연, 이온, 구리, 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금속이 양이온이 됐으니까 요렇게 뭐가 됐어? 산화가 된 거야. 맞니? 자, 구리 이온이 전자 받아서 환원이 됐어요. 그러면 아연은 산화되는 물질이니까 뭘로 작용했다? 환원제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표현해요. 아연은 환원제로 작용한다. 왜? 산화됐기 때문에. 자, 구리 이온은 환원됐기 때문에 뭘로 작용했다? 아연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로 작용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 그러면 아연하고 구리가 있어요. 자, 산화 누가 더 잘 돼? 자, 이 반응은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갔니? 오른쪽으로 갔지. 아연이 산화되는 방향이지. 자, 구리가 산화되는 방향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연하고 구리가 있으면은 누가 더 산화가 더 잘 된다? 아연이 더 산화가 잘 된다. 근데 이거를 산화가 누가 더 잘 되냐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자, 이거를 뭘로 물어보냐면 산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는 뭐야?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 그래서 환원력이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환원력은 누가 더 커요? 아연이 더 큰 거야. 자, 표현 의미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리 이온하고 아연 이온이 있어. 자, 환원이 누가 더 잘 돼? 자, 이 반응은 구리 이온하고 아연 이온을 봐봐. 아연 이온이 환원되는 거는 이쪽이지. 근데 반응은 오른쪽으로 일어났어. 왼쪽이 아니라. 즉, 구리 이온이 환원되는 거야. 그래서 환원은 구리 이온이 더 잘 돼요. 그 환원이 누가 더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자,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남을 산화시키는 능력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야, 이거 산화력이 누가 더 커? 산화성이 누가 더 커?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야. 자, 요 표현적인 거 이해됐지? 바로 요거. 자, 다음 두 번째 동시성이야, 동시성. 자, 이거지. 내가 산소를 2개를 주고 환원됐어. 그럼 산소 몇 개를 받아야 돼? 2개를 받아야 돼요. 즉, 우리가 산소 이동에 의한 환원을 얘기할 때, 자, 내놓는 산소 원자 수와, 자, 받는 산소 원자 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산소 원자. 자, 동시성에서 이제 바로 요 얘기지. 그러니까, 마그네슘하고, 자, CO2를 반응했어요. 자, 그랬더니, CO2가 뭐가 되냐면은, 자, 이렇게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됩니다. 자, 근데 환원이 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산소를 내놓는 거야? 그렇지. 자, 2개의 산소를 냈으니까 마그네슘은 몇 개의 산소를 받아야 돼요? 2개의 산소를 받아서 산화가 돼야 됩니다. 그치? 근데 마그네슘은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야. 산소는 이가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지금 마그네슘 원자 1개에다가 산소 몇 개 받아? 1개 받잖아. 근데 얘는 총 2개를 받아야 돼. 그럼 2개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앞에다가 2를 해줘야 돼. 바로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산화되면서 받은 원자 수와 환원되면서 내놓는 산소 원자 수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 그럼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있겠네. 산화되면서 잃은 전자수와 환원되면서 얻은 전자수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구나. 맞니? 그치? 자,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봐봐요.
구리하고 은이온이 반응했어. 자, 구리 E값 플러스 H가 됩니다. 알지? 자, 그러면 구리 E값 플러스가 됐지. 자, 전자 몇 개를 잃었니?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러면 이 반응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거야. 맞니? 그렇다면 이 전자를 누가 받아서 환원이 된다? 은이온이 은으로 환원이 됐어. 그치? 자, 1값 플러스니까 전자 몇 개 받아? 한 개를 받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전자를 두 개 내놨는데 한 개를 받아요. 그럼 두 개를 잃었으면 두 개를 얻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체 뭐를 곱해줘?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잃은 전자 두 개, 얻은 전자 두 개. 이동한 전자 수가 같지.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봐봐라. 얘는 알짜 이온 반응식이야. 자, 얘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따로 표시했지. 그 얘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반반응식이라고 그래. 자, 이걸 반반응식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요 반반응식을 더하면 뭐가 된다? 전체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 전자 두 개 지워지고 구리 2H 플러스 구리 E값 플러스 2H니까 앞에 2를 붙여줘야겠지. 맞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자, 산화 반응식을 보면은 아연이 아연 E값 플러스 자, 두 개 전자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거야. 요거 쉽게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잘 봐. 자, 이제 여기서 전자가 몇 개를 얻었고 몇 개를 잃었는지 이제 우리가 반반응식을 써야 되잖아. 자, 반반응식에서 이거를 이제 화살표를 이꼴로 놓으면 좌변, 우변이야. 그치? 그래서 항상 모든 화학 반응식은 좌변, 우변에 좌우변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야 돼. 알지? 그러면 반반응식에서는 좌우변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뭘로 맞추냐면은 전자로 맞춘다. 즉, 한 개의 전자가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맞추면 되지. 자, 좌변. 얘는 전하량이 0이잖아. 맞니? 아연. 이제 얘는 플러스 2네. 그럼 좌우변의 전하량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반반응식에서 뭘로 맞춰요? 전자, 즉 마이너스 1인 전자로 해야 돼. 그럼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네?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의 전자. 그치? 그래서 아연은 전자를 몇 개를 잃었어? 두 개를 잃은 거야. 그럼 이제 환원 반응식을 보니까 자,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수소가 두 개니까 앞에 2를 해줘. 그래서 이제 2를 해. 자, 어떻게 돼요? 0이네요. 플러스 1이 두 개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가 여기 2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전자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래서 반반응식에서 요 전자 이동을 표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잡아.
요거 주어지고 얘는 안 주어져. 질문이 여기에 들어간다. 한 개의 수소 기체가 생성이 될 때 이동한 전자 수는 몇 개입니까? 이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나와. 한 개의 수소 기체가 만들어졌어. 와우! 이동한 전자 수는 몇 개냐? 1대 2잖아. 두 개의 전자야.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 이제 어떤 애는 이렇게 물을 거야. 전자 두 개를 잃었고 두 개를 받았어요. 전자 몇 개가 이동해? 두 개 주고 두 개 받았잖아. 그럼 전자가 몇 개 이동해? 그치. 자, 그럼 봐봐. 내가 너한테 전자 한 개 줄 거야. 아니, 두 개 줄 거야. 넌 두 개 받았지. 내가 두 개를 줬지. 그럼 너와 나 사이에 전자 몇 개 이동했니? 네 개가 아니잖아. 두 개야. 그래서 이동한 전자수 몇 개? 두 개야. 조심해야 된다. 네 개 아니다. 자, 두 개를 주고 두 개 받았으니까 얘와 얘 사이에는 이동한 전자수가 두 개가 이동한 거지.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요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자, 그럼 어떻게 찾냐? 이거 안 하고, 요 알자 이온 반응식 바로 찾자. 알지? 자,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 바로 자, 전하량의 크기가 이동한 전자수가 됩니다. 자, 여기 플러스 2죠? 여기도 플러스 2죠? 자, 전자 몇 개 이동해요? 끝. 두 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동한 전자는 두 개야. 별거 없어, 그치? 자, 한 개의 구리가 생성이 됐대. 이동한 전자수는 몇 개? 아니지. 플러스 2 플러스 2잖아. 얘는 개수가 1이지. 한 개일 때 몇 개의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플러스니까 두 개. 그러니까 만약 두 개의 구리가 생성이 됐어. 자, 이동한 전자수는 몇 개? 한 개일 때 두 개가 이동하잖아. 그럼 두 개일 때 몇 개가 이동해? 네 개. 알겠니? 네 개. 자, 다시.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자. 알루미늄하고 구리 이온이 반응합니다. 자, 알루미늄은 삼가 플러스 양이온이 돼요. 자, 구리 요렇게 돼요. 자, 모든 화학 반응식에서는 좌우변의 전하량이 똑같아야 된다. 맞니? 그래서 반반응식에서는 좌우변의 전하량이 같아지게끔 뭘로 맞춰? 전자로 맞춰요. 근데 얘는 지금 알자 이온 반응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 좌우변의 전하량이 같아지도록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선 전자가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는 전자가 표시가 안 되거든. 그럼 좌변과 우변의 전하량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 같도록 뭘로 맞추냐면은 개수로 맞춘다는 얘기야. 잘 봐. 얘는 플러스 2고 플러스 3이지.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 여기가 3개가 있어야 되고 얘는 2개가 있어야 플러스 6 플러스 6으로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구리 이온이 3개가 있어야 되고 알루미늄 이온은 2개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2니까 2, 3이니까 3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자, 개수로 맞출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 또한 귀찮은 거야. 잘 봐. 그래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찾는 방법. 이거 진짜 중요하다.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것들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푸는 방법들이야. 쉽게 푸는 방법들을 얘기할 거야. 잘 봐. 자,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 자, 개수비는? 자, 그래서 개수비와 전하량의 비는 어떻게 된다? 반대다. 자, 개수비와 전하량의 비는 서로 반대가 된다. 자, 전하량이 몇 대면? 그럼 개수비는? 그치, 3, 1. 그럼 수소 원자 3개니까 여기엔 2분의 3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자. 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전하량이 몇 대면? 개수비는? A 앞에 3, B 앞에 2.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쉽지? 별거 없어. 그래서 개수비하고 전하량의 비가 서로 반대라는 것만 정확하게 잡아놓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게 나와도 우리 이걸 다 할 수가 있어. 그럼 왜 그러냐면 왜 자꾸 이걸 강조하면 개수비 있지, 개수비. 3대 2대 3대 2 요거 있잖아. 개수비가 바로 뭐냐면 반응하고 생성되는 입자수비가 되는 거야. 입자수비. 즉 좌변은 반응물이지. 그래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줄어드는 거야. 맞니? 자, 우변은 생성물이라고 그래. 생성되는 거지. 생성되는 거는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났어. 자, 이 반응에서 이온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온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치? 왜냐면 여기 2개가 얘는 3개가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2개가 줄어들 때 3개가 생겨. 그 1개씩 어떻게 돼요? 증가한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니? 자, 만약 이런 게 있어요. A 이가 플러스 수용액에다가 내가 금속 B를 넣었어. 그랬더니 양이온수가 줄어든대. 그러면은 B이온의 전하량은 어떻게 돼? 응? 자,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A가 되고, 자, B이온이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은 개수비도 정수비로 표현하잖아. 전하량도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야.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자 X 플러스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2대 X는 X 대 2가 돼야지. 맞니? 근데 이온수, 양이온수가 줄어드니까 X하고 2를 봤을 때 어떻게 돼? 요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그 X는 2보다 크지? 그 X는 뭐야? 플러스 3이야. 그래서 얘는 3가 플러스, 그래서 3, 2, 끝. 이런 식으로. 1가, 2가, 3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루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됐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면 이 반응식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 이제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최고 난이도 문제 풀 때,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한때 막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고 뭐 얘가 어떻게 변하고 막 이제 이런 거 막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쉽게 풀이할 거라는 거지. 자, 됐니?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에서 동시성을 통해서 자, 알짜 이온 반응식 완성시키는 거. 자, 반반응식은 뭘로
전하를 맞춘다? 같도록 전자로. 그 한 개 전자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알짜이온 반응식은 개수로 맞추는데 어떻게 맞출까? 개수비와 전하량의 비는 서로 반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짜이온 반응식에서 개수를 완성시켰다면 이걸 통해서 이온수가 어떻게 될지, 자, 금속의 수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금속의 질량이 증가하네, 감소하네, 그럼 금속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원자량이 어떻게, 누가 더 클까, 작까? 막 이런 것들 보기로 나온단 말이야. 됐니? 자, 반응성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야.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냥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근데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자,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고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력, 환원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금속의 반응성이야.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이 잘 된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가 잘 되는 거고, 동시에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력, 환원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양이온이 잘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금속마다 양이온이 얘가 잘 되냐 잘 안 되냐 이거 막 확인해야 되잖아. 비교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양이온이 잘 되는 순서를 비교할 거야.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한다. 알겠지? 이온화 경향. 이거 외워야 돼. 요거 4개씩 딱 끊어. 그리고 앞글자로 이제 갈 거야.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이언, 철, 니켈, 주석, 납. 자, 이거 수소야, 수소. 수소, 구리, 수, 은, 백금, 금.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앞글자 따서 그냥 이렇게 칼칼라마, 칼칼라마, 아라, 천리, 주납, 수구, 수은, 은, 백금, 금이잖아. 수은, 백금. 이렇게 4개씩 끊어서 칼칼라마, 아라천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알지? 왜냐면 수능 볼 때까지 외워야 돼.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그래서 여기가 금속의 반응성 부분이 수능에서 거의 킬러급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우리가 킬러급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게 통합에서는 4파트가 있다. 4파트. 첫 번째가, 자, 물리에서는 우리 이제 역학 있지. 역학. 그리고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파트에서 이제 킬러 파트가, 자, 요 금속의 반응성. 그리고 중화 반응. 자, 여기가 이제 원래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야. 내신도 여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신도 어려워. 자, 칼칼라마, 아라천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자,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서 반응성이 커요. 즉,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양이온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 다른 음이온하고 결합해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할 거란 거야. 그래서 반응성이 큰 금속일수록 양이온이 잘 되니까 뭘로 존재한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어떻게 돼? 반응성이 작아. 다시 말해서 양이온이 잘 안 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양이온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음이온이 잘 된다는 아니야. 왜냐면 금속은 양이온만 되는 거지.
음이온이 잘 되는 건 비금속이야, 비금속. 그럼 양이온이 잘 되니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해. 음이온과 결합해서. 그럼 얘는 양이온이 잘 안 되니까 화합물을 못 만들어.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호돈소 형태로 존재한다. 호돈소 물질로. 금은,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은 반응성이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이 되지 않고 그냥 금이라는 호돈소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인류가 금속 중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금속이 뭐냐? 금이야, 금. 왜? 땅 파니까 금이 나오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응성이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중간에 뜬금없이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알겠니? 자, 수소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어디냐면은 우리 산일 때, 산, 염산, 황산, 질산. 그래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뭐냐?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금속이야. 그러니까 카칼라마, 아라철리, 주, 납까지 염산, 황산, 질산 이런 산들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나오더라. 그러면 구리부터는 어떻게 돼? 얘는 산과 반응하지 않아요. 산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야. 그러니까 구리를 염산에 넣어도 반응 안 해. 바로. 자, 이건데.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화학하다 보면 항상 이제 예외적인 게 나와서 그래. 자, 구리나, 자, 이렇게 특히 구리 있지, 구리. 자, 구리는 자, 농도가 진한 얘를 뭐라 불러? 얘를 뭐라고? HNO3. 얘를 뭐라 불러? HNO3. 질산. 알지? 그래서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는 농도가 높은 진한 질산과 반응을 해요. 아니, 여기 반응 안 한다면서요. 반응 안 해. 수소기체가 안 생겨. 근데 구리만큼은 진한 질산과 반응하지만 수소기체가 아니라 NO나 NO2 기체가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거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칼라마. 자, 얘네들은 반응성이 진짜 크지. 그래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구하고 반응한다? 물과 반응하는 금속이야.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경우 빼고는 있잖아. 여기 구리가 진한 질산과 반응하는 경우 빼고 금속이 반응해서 기체가 나온다면 99.999%는 무슨 기체다? 수소기체. 금속이 반응해서 기체가 나온다면 얘는 거의 99.9% 수소기체. 구리만큼 진한 질산과 반응해서 NO 기체나 NO2 기체가 나오는 거야. NO2 기체. 자, 이게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다.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돼. 알지? 그래서 우리가 반응성을 비교할 때는 저걸 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 할 때 먼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금속과 산의 반응이야. 자,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염과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모든 금속은 아니죠. 어떤 금속이냐?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 그러니까 카칼라마, 아라철리, 주, 납까지는 산과 반응해. 자, 그리고 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자, 이 염은 뒤에 중화 반응에서 더 많이 나올 거야. 자, 염은 쉽게 말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금속이 양이온 되니까 이 염은 금속의 양이온이 되고 그리고 음이온은 산의 음이온입니다. 알겠니? 금속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
그래서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이 있어. 봐봐. 나트륨 금속이 염산과 반응해요. 자, 수용액일 때는 수소이온, 염화이온 되겠지. 자, 나트륨은 1가 플러스 염화이온, 1가 마이너스 수소기체. 자, 그렇다면 얘를 1로 놓으면 얘도 개수가 1이 되고 CL이 한 개니까 얘도 1이 됩니다. 맞니? 그럼 수소 원자 한 개니까 얘는 두 개죠? 그래서 앞에 2분의 1을 붙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2를 곱하면은 나오겠지. 자, 다음.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해. 자, 금속의 양이요. 마그네슘은 2가 플러스야. 그럼 염화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요. 알겠니? 그러면 CL이 2개니까 염산 앞에 개수 2 붙여주면 되고, 자, 수소 원자 2개니까 H2는 개수가 1이 될 겁니다. 맞니? 자,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이 염산과 반응해요.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 양이온이기 때문에 염화이온이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그러면 3개니까 염산 앞에 3을 쓰면 되고, 수소 원자 3개니까 H2에 2분의 3. 자, 이렇게 붙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금속은 산과 반응했을 때 염과 수소 기체가 나와. 자, 그러면 구리를 염산과 반응시켰어요. 자, 구리가 2가 플러스니까 염화이온이 2개가 되고, 앞에 2 붙여주고 수소 기체.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왜? 구리는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반응성이 작다는 거야. 그치? 여기니까. 자, 이해됐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울게. 근데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이거. 지금부터 외워야 돼. 여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지금 여기. 중간고사 시험범위니까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지금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염화이온 봐봐라. 산의 음이온은 전부 다 뭐예요? 좌우변 똑같죠? 그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지워집니다. 알겠니? 자, 지금부터 그냥 미리 얘기할게. 금속의 반응성 문제에서는 꼭 기억해라. 음이온은 무조건 뭐다? 구경꾼 이온이다. 구경꾼 이온. 그러니까 여기 구경꾼 이온이 음이온이 염화이온밖에 없으니까 염화이온 다 지워. 다 지워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뭐가 돼?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수소 이온, 자, 나트륨 이온, 수소 기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전하량이 1대1이니까 개수도 뭐가 돼야 돼? 1대1. 그러면은 1대1이니까 한 개네. 앞에 2분의 1 붙여버리면 되겠지? 자, 다음 마그네슘하고 수소 이온. 자, 마그네슘 2가 플러스 H2. 자, 어떻게 돼요? 전하량이 1대2, 개수비는 2대1. 맞지? 그러니까 알자 이온 반응식 이렇게 무조건 완성시키면 돼. 자, 알루미늄이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알루미늄 산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전하량이 1대3, 개수비는 3대1. 그럼 여기는 2분의 4. 자, 이것이 바로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자, 그렇다면 볼게요. 이온만 볼게요. 1대1이죠. 한 개 줄어들 때 한 개 늘어나요. 자, 얘는 총 이온수 어떻게 돼요? 총 이온수. 줄어들 때 한 개, 늘어나는 것도 한 개. 일정하잖아. 그래서 일정하잖아. 알겠니? 자, 다시 얘하고 얘는 개수비가 2대1이야. 그치? 그러면은 두 개가 줄어들 때 한 개가 생겨. 자, 총 이온수 어떻게 돼? 줄어들지. 아니, 두 개가 줄어들 때 한 개가 생겨. 그럼 반응하면 계속 한 개씩 줄어들 거 아니야. 자, 얘도 개수비를 보니까 3대1이다. 반응물은 줄어들잖아. 생성물 늘어나. 그러면 세 개 줄어들 때 한 개가 생겨. 그럼 반응하면서 계속 두 개씩 이온수가 줄어들겠네. 그래서 총 이온수가 줄어들어요. 맞니?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실험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염산 수용액에다가 내가 마그네슘 금속을 넣었어. 그렇다면 요 마그네슘이 요렇게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돼. 그러면은 수소 이온이 다가가서 어떻게 돼요? 수소 기체로 빠져나옵니다. 맞니? 바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지금 마그네슘이 양이온으로 어떻게 돼? 산화가 됐고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된 겁니다. 맞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금속과 산의 반응이야. 금속과 산의 반응. 다 됐어?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다 이해돼? 굿자, 잘했어. 자,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이 두 번째 가지고 이제 심화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할 거야. 자, 두 번째. 금속과 금속 양이온 간의 반응입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줄 건데, 푸른색에 자,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 금속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아연 금속이 들어가요. 자, 구리 이온하고 황산 이온이 있어요. 맞지? 그러면 자, 우리가 반응성을 비교했을 때 아연하고 구리 누가 크니? 카칼라마, 아라, 천리, 주납, 수, 구. 그래서 아연이 크잖아.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뭐야? 아연하고 구리 중에 누가 더 양이온이 잘 돼? 그렇지. 그래서 아연이
양이온으로 산화가 돼요. 자, 황산구리 하면서 여기 숫자 2가 들어갔다. 그치? 이거는 뭐다? 구리는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구리 이가 플러스인데 지금 봐봐. 전자 몇 개를 내놨어? 그 얘는 전자 몇 개 받아야 돼? 이가 플러스네. 전하량이 1대1이지? 개수도 1대1이야. 여기는 그대로 구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요렇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황산 이온은 뭐가 돼요? 구경꾼 이온이 되겠지. 구경꾼 이온.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아연이 자, 요렇게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면서 자,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됩니다. 자, 구리 이온이 말이에요. 수용액에서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야. 그래서 푸른색에 황산구리란 표현이 들어가. 알겠지? 그러면 이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진해질까, 옅어질까? 자, 다시. 반응물. 자, 여기 화살표가 화학 반응의 방향이야. 그 왼쪽에 있는 건 반응물이니까 아연하고 구리 이온은 줄어들어. 그 수가. 자,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 아연 이온과 구리는 늘어나는 거야.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띈다고 그랬어. 구리 이온은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드니까 푸른색은 진해져 옅어져. 그럼 그래서 이 푸른색은 점점 어떻게 돼? 옅어진대. 붉은색의 구리로 바뀌니까. 알겠지? 자, 총이온수 어떻게 돼? 증가, 감소, 일정. 왜? 1대1이잖아. 한 개 줄어들 때 한 개 늘어나니까. 이온의 종류가 바뀌는 거지 이온의 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다음. 한 개 원자의 질량. 자, 우리 이제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얘기해. 원자량. 한 개 원자의 질량을 비교했더니 아연이 구리보다 더 커요. 그러면 여기서 아연이 말이야. 아연 이온으로 떨어져 나갈 거야. 맞니? 자, 그때 몇 개 떨어져 나가? 한 개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구리 이온이 전자 받아서 어떻게 돼요? 구리 금속으로 달라붙을 거예요. 맞니? 자, 그래서 한 개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떨어져 나간 한 개의 아연과 달라붙은 한 개의 구리. 근데 한 개의 질량이 누가 더 커? 아연이 더 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금속판의 질량은 커질까 작아질까? 자, 여기가 금속판이잖아. 한 개의 아연이 떨어져 나가. 그치? 그때 동시에 한 개의 구리가 달라붙어.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한 개의 아연의 질량과 달라붙은 한 개의 구리의 질량을 비교했더니 아연이 더 커요. 그럼 이 금속판 전체 질량은 어떻게 돼? 그렇지. 감소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잘 정리해,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 이건 진짜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금속하고 금속 양이온 반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자, 금속 구리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리 금속이 있고요. 자, 은이온하고 질산이온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질산이온은 어쨌든 간에 음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뭐 딱히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구리하고 은 반응성 누가 크니? 자, 그치. 구리가 더 크지. 카칼라마, 아라철리, 준합, 수구, 수은. 그러니까 구리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리가 음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얘가 전자를 잃고 양윤이 돼야 됩니다. 맞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가 플러스 양윤이 됐어. 그럼 전하량이 1대2니까 개수비는 2대1. 그러면은 AG는 2AG가 돼야 돼요. 맞니? 자, 이 반응은 구리 이온이 늘어난다. 그치?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어떻게 돼요? 짙어지는 거야. 알겠지? 구리 이온이 늘어나니까. 자, 다음. AG하고 구리를 보면 개수비가 2대1이야. 즉, 두 개의 은이온이 은으로 환원이 된다면 구리가 산화되면서 한 개의 구리 이온이 생겨. 그 얘는 총 이온수 어떻게 될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일정. 감소지. 두 개 줄어들 때 하나 생기니까 계속 한 개씩 줄어들잖아. 그치?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자. 원자량,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하니까 AG가 더 커요. 그러면 얘가 한 개가 떨어져 나갈 때 얘는 몇 개가 달라붙어? 두 개. 그치? 그러면은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니? 한 개의 질량이 얘가 크잖아. 얘 하나보다. 근데 얘는 두 개가 달라붙어. 그 질량은 더 크지. 그치? 그럼 봐봐.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밀도란 표현이 들어갈 거야. 수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왜? 전체 질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질량 보전 때문에. 한쪽이 증가하면 나머지 한쪽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바로 요거야. 이거 잘 적어. 이거. 이 두 개가 문제로 꽤 많이 출제가 돼.